안녕하세요. 아프리카보다 더운 데프리카에 사는 대표공주입니다.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정작 재취업을 돕는 데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런 점을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에서 240일까지였는데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2단계로 바꿨습니다. 일단 피보험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되었고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미만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장애인은 120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1년에서 3년 정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만족하면 50세 미만은 150일, 그리고 50세 이상은 180일이 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면 50세 미만은 180일,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10일로 늘어나고요. 피보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50세 미만은 210일, 그리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240일이 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시면 50세 미만이신 분은 240일이 되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7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퇴직 후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므로 늦어질 수도 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년은 실업급여 신청인 기준이 아니고요. 이직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합니다. 작년 대비 지급금액과 지원기간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 일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거나 2020년 1월 1일에 퇴사하시거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이므로 구직급여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직 전 임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은 61,120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0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하면 54,976원이지만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적음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하한액인 61,120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0년 상한액은 1월에 따로 고시되지 않으면 현재의 66,000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존의 61,120원과 66,000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30일 기준으로 할 때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이거는 1일 최고 기준액입니다. 곱하기 31을 하면 최대 19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61,120원 곱하기 32를 하면 180만 3,6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이나 비율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금액을 받겠지만 이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기존에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내역 제출을 축소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구직 활동 횟수는 4주 2회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1에서 4차까지 4주 1회의 구직 활동만 제출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5차 실업인정일 이후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4주에 2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구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재취업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력서나 면접 외에도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어학시험 응시, 입시 지원을 위한 취업 상담 등도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구직 활동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완화된 거죠. 다섯 번째,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에서 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도 신설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취업 활동 지원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차 실업 인정일부터 취업 지원에 대한 심층 상담이 진행되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이 초과된 사람으로서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일곱 번째, 버스업종뿐만 아니라 우편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등 특례 제외 21개 업종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1월부터는 50에서 300인 사업장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실업급여는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려운 실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포함됐다 하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까지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 명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8,590원 적용 시에 179만 5,310원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일하는 직장인은 월급은 시급 곱하기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8,590원 곱하기 209시간은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이건 주유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일 이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피보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최정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 공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자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 제가 자발적 퇴사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발적 퇴사자에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사하시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라도 그 중대한 귀책 사유가 퇴사자에게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중대한 귀책 사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무단결근이나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 구직 활동에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거나 사정상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에 결여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가 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표공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조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고객센터인 1350에 문의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찾기 쉬운 법령 정보, 그리고 복지로 등의 각종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로 하였고요. 검색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